시간 모두가 아직 잠든 그 순간 마광숙은 조용히 방 안에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광숙이 꺼낸 것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였다. 예쁜 것도 튼튼한 것도 아닌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그녀는 이내 그 안에 옷 몇 벌과 장수가 살아있을 때 손때 묻혀 사용하던 술도가 기록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 수첩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손길이 멈칫했다. 노트 속에서 삐죽 나온 종이 한 장엔 장수가 손글씨로 남긴 청탁금지법 이후 술도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런 사소한 말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광숙은 한참을 멍하니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이 집을 떠나는 건 단순히 이삿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었다. 여기엔 그녀가 묵묵히 걸어온 시간, 억척스레 버텨낸 침묵,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고단한 희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짐이 다 정리된 뒤에도 그녀는 한동안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창틀에 달린 하얀 레이스 커튼, 장수가 마지막으로 달아준 커튼봉, 부엌문 틈으로 스며들던 겨울 햇살, 거실 구석의 작은 흔들의자까지 모두가 기억의 파편처럼 눈앞에 선명히 떠올랐다. 그때였다. 조용히 열리는 문소리에 그녀는 몸을 돌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오천수였다.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그는 말없이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나가실 겁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크게 들렸다. 광숙은 대답 대신 잠시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이라 불러주던 사람들 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천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설 자리는 만드는 겁니다. 형님이 없던 자리를 형수님이 채워오신 거잖아요. 하지만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고 어느 순간엔 이 집이 진짜 제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남이더라고요. 천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소연이가 형수님께 무슨 말 했는지도, 왜 갑자기 그 타이밍에 돌아왔는지도요.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광숙은 살짝 놀란 듯한 눈빛으로 천수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예. 형수님이 떠나는 걸 우리가 막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그걸 못 봤던 거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자신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 날 지켜줬어요. 알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방 안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천수는 더는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마당을 지날 때 한동석이 마루 끝자락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고 말도 없었다. 그저 가만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광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술도가의 공기엔 무언가 무너진 흔적이 남았다. 그건 단지 한 여자의 퇴장이 아니라 이 집의 오래된 균형이 드디어 무너졌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강소연이 술도가에 다시 나타난 날은 평소보다 기온이 낮았다. 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불었고 공장 옆 회계실 창문은 틈새마다 파르르 떨리며 긴장한 듯 흔들렸다. 그날 새벽 오범수는 말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장부와 전표가 흩어져 있었고 그는 그 종이들을 마치 정리하듯 아니면 잊기라도 하려는 듯 멍하니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평소엔 보지 못했던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색이 바랜 봉투엔 낯익은 로고가 찍혀 있었고 손글씨로 계약 참고 자료라 적혀 있었다. 범수는 호기심 섞인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낯선 문서가 묶여 있었다. 첫 장엔 큼직하게 인쇄된 제목이 있었다. 독수리술도가 매각사전 협의서. 범수의 눈동자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고 숫자와 조건, 계약 조항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 적힌 이름 강소연 이름 석자가 칼처럼 꽂혔다. 그는 서둘러 봉투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침 오천수가 아궁이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범수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고 천수는 그 안에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천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져 갔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형도 처음 보는 거예요? 범수의 말에 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어. 이건 누가 일부러 숨긴 거야. 바로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거기엔 단정한 재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 문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강소연이었다. 단정한 외모, 짧게 정리된 머리칼, 고급스러운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도 죄의식도 없었다. 오히려 당당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 집을 왜 팔려고 하는 겁니까? 범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물었다. 소연은 그저 가볍게 웃었다. 지키기엔 너무 낡았잖아요. 사람이든 집이든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저는 그 때를 알려주러 온 거죠. 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삼켰고 그 틈을 타 소연은 한 걸음 더 나아왔다. 술도가는 제게도 추억이 있어요. 장수랑 처음 술을 만들던 날 마루 끝에 앉아 별을 보던 밤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기억 위에 감정만 더해졌고 광숙이라는 여자가 그걸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 말에 범수는 더는 참지 못했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형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왔는지 당신이 알아요? 소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 마음이야 어땠든 간에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떠났잖아요. 그 말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스르르 무너뜨렸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쐐기를 박듯 이렇게 말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집 누가 지킬 건데요? 형제들은 이미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데. 그녀는 등을 돌렸고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다시 울렸다. 하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는 마당 안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지킬 수 있다면 한번 지켜봐요. 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녀가 떠난 뒤 고자동 공장장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다. 술도가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긴 어렵지. 형제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누구도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각자의 마음속에 그 질문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을 뿐이다. 강소연이 떠난 뒤에 술도가는 정막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형제들은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마당 여기저기 흩어져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치 방금 지나간 태풍의 여진을 각자 몸으로 버티고 있는 듯한 공기였다. 오천수는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불 꺼진 담뱃재가 길게 이어졌고 그만큼 그의 생각도 멀리 뻗어 있었다. 오범수는 안채벽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오흥수는 부엌 입구에서 물컵을 들고 서 있었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였다. 그리고 막내 오강수는 마당 끝에 주저앉아 자신의 군화를 조여묶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각자의 움직임엔 어딘가 균열이 느껴졌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엔 깊은 간극이 생겨나 있었다. 긴 정적을 깨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범수였다. 형수님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더 후회가 남네요. 솔직히 말하면 막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붙잡았으면 조금만 더 서로 이해했으면 그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천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안개 낀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흥수가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붙잡는다고 뭐가 달라졌겠냐? 광숙씨가 형이랑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한 건 누구고 못 본 척한 건 누구였어? 지금 와서 후회하는 척하는 거 그만하자. 그 말에 범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흥수 형, 그렇게 말하면 형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광숙 형수가 당신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당신이 제일 먼저 선 넘었어요. 그 사람 모진 말로 밀어낸 것도 당신이고. 흥수는 얼굴이 굳어졌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수는 우리가 다 내보낸 거야. 누구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 사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틈에서 혼자 버티다 결국 스스로 나간 거야. 난 그게 더 미안하다.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 누구도 광숙의 손을 제대로 붙잡아주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선 아무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집안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다. 형제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한동석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잠시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섰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집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술도가 팔릴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고 모두에게 한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동석은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다 마당 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광숙씨, 그 사람 이 집을 누구보다 오래 지켜왔어요. 이 집의 온기, 기둥, 숨결까지 전부 다 그 사람 손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린 이제야 겨우 그걸 알아차린 거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는데 우린 너무 늦었어요.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여우는 길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형제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때 오강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없이 모두를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들, 우리 진짜 가족 맞습니까? 그 질문에 그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